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미래는 세 번째죠. 자, 우리 수라라고 하는 백석의 작품입니다. 자, 우리 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불교용어로 아수라 또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 우리가 대단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에 빠졌을 때 아수라장이 됐다. 요즘에도 쓰는 말입니다. 됐어요? 그런데 이 백석이 실제적으로 백석의 시를 보면요, 대단히 우리 향토적이고 되게 정감 있는 그런 시를 많이 써요. 그런데 당연히 이 백석이 살았던 시절이 일제 강점기입니다. 우리 역사 얘기를 조금 하면요, 우리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일본이 우리한테 무단 통치를 했죠. 그 다음에 3.1운동 이후에 1920년대에는 무단 통치를 하고요. 1930년은 이때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면서 우리나라를 병창기지화합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수탈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어, 일제 강점기의 1기, 3기로 놓고 보면요, 이 세 번째, 우리 1930년에서 해방하기 직전까지 1945년, 요 시기에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을 겁니다. 뭐 시기를 따지고 놓고 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 이 수라가요, 1936년에 백석의 시집에 실렸으니까 가장 힘들었던 그런 시기예요.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뭐 당연히 땅을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가족도 해체가 되고, 우리 징병제, 멀쩡히 있다가 병사로 끌려가기도 하고, 위안부로도 끌려가기도 하고, 물건들 다 뺏기고 막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 시기를 아수라장으로 본 거야. 그래서 제목이 수라라는 어, 제목을 사용을 했어요. 우리 이 백석이라는 사람이 해방 북한 쪽에서 태어났어요. 북쪽에서 좀 태어나가지고 되게 오래 사시긴 했는데, 우리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리 북한에 있는 시인들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과서나 이런 데 실지 않았는데, 백석이라는 시인이 시가 우리 민족 문학사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공부를 하죠. 문학 역사에서. 문학사에서도 중요한 사람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 특이하게 3편으로 구성됐는데 1년, 2년, 3년이요. 구조가 점점 길어집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1년이에요.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지금 시간적 배경을 좀 얘기했는데, 우리 차디찬 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시간적 배경도 나오고요. 별거 아닌 행위지만,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좀 전에 이제 가족 해체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갑자기 방 안에 거미가 이게 내리면 잡아가지고 죽이거나 이러잖아.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렸어. 근데 뭐예요? 차디찬 밤이란 말이야. 지금 시적 화자가 되게 무심한 행동을 했어요. 뭐 당연히 무심한 이 행동에 대해서는요, 자책감이나 죄책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어. 자기는 지금 뭘 하는지 모르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 이래놓고서 문 밖으로 딱 쓸어버리고 나니까 갑자기 찬바람이 탁 부는 거지. 자기는 자리 참 밤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뒤에 이제 거미 가족 얘기가 나오는데,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거미 가족이 처한 비극성을 부각시키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 이연에서 이제 이
이분이 이 백석이라고 하는 작가가 북한 지역 중에 평안도 출신이에요. 평안도. 그러니까 사투리가 좀 많이 나와요. 자, 어니젠가, 자, 어느 사이엔가, 자, 새끼 거미가 쓸려 나간 곳에 큰 어미가 왔어. 새끼 거미를 딱 쓸어 내보냈는데 큰 어미가 왔어. 이거 엄마겠죠, 엄마. 엄마는 아빠, 엄마, 어미 거미. 나는 가슴이 찌릿했다, 짜릿했다. 지금 자기가 뭘 한지 인지 아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지금 위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뭔가 행위를 해버렸는데 이제 자기가 뭘 했는지 알게 되는 거죠. 됐어? 자, 그러니까 어, 이게 죽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자, 새끼 거미를 잃은 자, 어미 거미의 슬픔에 대해서 자, 공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제 정서가 변화하고 있는 거죠. 나는 또 어미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데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에이? 지금 갑자기 되게 뜬금없는 짓을 하긴 했는데 자, 어미거미를 쓸어가지고 문 밖으로 버렸대. 이거 왜 한 겁니까 이거? 새끼 거미를 만나게 해주는 기능이잖아. 그치? 만나게 해주는 거야. 자, 찬 밖이라도 자, 새끼 있는데 가라고 하며 자, 서러워한다. 지금 위에서 짜릿한다 놓고 지금은 서러워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었어. 그런데 어, 자기가 버린 게 새끼 거미여서 큰 거미가 따라온 걸 보고서 가슴이 짜릿했어. 그래 놓고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데 가라고 하며 자, 그러니까 어, 자신의 행위 자체가 뭔 짓거리를 한 거야. 거미 가족의 해체를 불러일으킨 거야. 자, 그거에 대해서 어, 연민이죠, 연민.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낀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3년에서 3년이 되게 길죠.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에 자, 그러니까 아린 가슴이 자, 누그러지기 전이다. 자, 지금 어, 이제 이 어미거미와 새끼거미가 헤어진 모습을 본 거야. 그러니까 자, 서러운 감정이나 서러움과 안타까움. 자, 그게 가라앉기도 전 아직도 있는 거야. 자, 안타까움이 가라앉기도 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어디서 좁쌀 알만한 한 알에서 가재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갓. 자, 우리 좁쌀만한 한 알이야. 거기서 갓 깨인 듯한 자,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적은 새끼. 자, 우리 이거 보면은 강인한 모습이 나옵니까? 연약해 보이잖아. 연약함. 됐어요? 연약한 모습.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자, 아물거린다. 아니, 지금 잘 봐. 처음에 새끼 거미를 문 밖으로 내보냈어. 그래서 큰 거미가 오는 걸 보고서 다시 문 밖으로 내보내주면서 야, 밖에 밖이 춥더라도 새끼가 있는 데서 만나라. 그랬더니만 뭐예요? 안에 알들 더 애기 거미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자,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쪼물딱거린다 이거야. 됐어요? 자,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자기가 진짜 무심코 한 행동이야. 그리고 연민을 느껴서 또 뭔가를 했는데 그게 또 뭐예요? 가족 공동체를 또 버리게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미를 찾는 새끼 거미를 또 보고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자, 안타까워. 플러스 자, 가족 해체에 대한 슬픔. 자, 내 손에 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나를 자, 무서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책을 또 어미를 만나게 해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 어린 것은 또 뭐예요? 나를 두려워할 거다. 자, 나는 자,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란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자, 뭐야? 이 작은 건 뭐겠어? 작은 새끼 거미를 얘기하겠죠. 자, 이것에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 거미한테 실제로 뭐 이렇게 걔네들이 엄마, 아빠, 누나 뭐 이렇게 부르진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거미를 사람처럼 해가지고 의인화한 거죠. 의인화한 표현이야. 자, 그랬는데 자,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뭐예요? 쉬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려면 하고 슬퍼한다. 자, 그러니까 이 시적 화자이자 우리 시인이 원하는 게 뭐예요? 자, 지금 붕괴된 자, 가족 공동체 의 자, 회복을 바라는 거죠. 회복에 대한 소망. 자,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 참 안타깝죠. 자, 이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 시대를 반영해서 보면요,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가족 해체에 대한 고통,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슬픔, 연민, 안타까움, 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자, 그런 시에 해당됩니다. 자, 이게 얼핏 보면 이게 쉬운 시는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시대 배경을 조금 고려해서,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자, 이것저것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시라고 하는 거는 시적 화자가 있죠. 시적 화자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은 상황이 벌어져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적 상황에 의해서 시인의 뭐 태도나 어조나 자, 분위기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시인이 자, 주제를 실현하러 갈 때, 자, 우리 시를 시답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 상징도 있고 비유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시적 상황이 시적 상황, 자, 거미 가족이 해체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시대 반영적으로 보면은 시대적 상황으로 놓고 보면 자, 일제 강점기에 자, 가족 공동체가 자, 해체된 자, 우리 민족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적 상황은 그렇고 시대적 배경을 놓고 보면 그래서 이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한 거야? 수라라고 표현한 거야. 아수라장이 됐다고. 아수라장. 됐어요?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지내지 못하는 자, 비극적인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그것도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자, 제목에서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목에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시에서 이제 배경적 의미가 조금 우리 맨 처음에 1년에 자, 방바닥이 있었어요. 방바닥. 거기에 거미가 지나가는 거 보고서 우리 시적 화자가 거미를 내다 버리죠. 그러니까 거미 가족이 해체되는 공간이죠. 1차적으로. 그럼 문 밖은 뭐예요? 문 밖은. 따지고 보면 우리 춥긴 하지만 어쨌든 거미 가족이 버려진 공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새끼 거미 한 마리 버리고 큰 거미 한 마리 버리고 그 다음에 쪼글쪼글 우물쭈물하는 그 조그만 거미들을 종이에 싸가지고 같이 버려주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미 가족이 자 다시 재회할 수 있는 공간이죠.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 차디찬 밤. 자, 뭐 이거는 뭐 가족의 거미 가족이죠. 거미 가족. 거미 가족의 자, 시련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시간이지. 됐어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 민족의 고난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시공간적 배경을 통해서 자, 시공간적 자, 배경을 통해 가지고 자, 거미 가족이 처한 자, 비극성을 강조하는 그런 시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면요. 자, 여기 뭐 감상일지, 감상 쓰기는 각자 좀 쓰기로 하고요. 자, 이 부분. 시적 과자가 방바닥에서 발견한 대상, 새끼거미. 그 다음에 어미거미. 좀 큰 거미죠. 저기 큰 거미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그만, 무척 작은 자, 새끼거미를 발견하죠. 자, 그런데 시적 화자가 무척 작은 새끼거미에게 손을 냅니까다. 이게 뭐야? 내가 무심코 한 행동인데 가족 해체가 벌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뭘 느끼는 거예요? 연민의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학습 활동, 자, 우리 정리하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1년 자, 거미 새끼를 자, 뭘 시적하던 무슨 행동했어? 자, 문 밖으로 쓸어버린 거야. 아무 생각 없어. 자기가 뭔 짓을 한지 몰라. 근데 이연에서 갑자기 큰 거미가 나타난 거야. 자, 뭐 합니까? 자, 핵시적 화자의 행동은 또 자, 문 밖으로 자, 쓸어버린. 이유는 뭐야? 이 새끼 거미를 만나게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시적 화자가 느낀 거 가슴이 짜릿하고 신나서 짜릿한 게 아니에요. 짜릿하고 서러워함. 근데 이런 행위를 하고 나니까 또 작은 새끼거미들이 막 쪼물쪼물 나온 거야. 그러니까 뭐 합니까? 불쌍하니까 자, 부드러운 종이의 바닥 자, 문 밖으로 자, 버리죠. 다시 만나라. 그러면서 뭐 합니까? 가슴이 메이고 서러워하며 자, 슬픔을 느끼게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럼 갑니다. 이게 자, 아까 전에 선생님 처음에도 얘기했는데 1년은 2행, 2년은 4행, 3년은 6행입니다. 이러면은 점층법에 해당이 돼요. 이거는 자, 화자의 아이고 쉽게 화자의 자, 고조된 정서를 자, 점층법으로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점점 아수라장이 되는 거지.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슬픔이나 비극 이런 정서가 강조가 되고 자 심화가 되는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요. 두 번째, 보기를 읽고 수라의 문학사적 가치를 알아보자. 자, 수라가 창작된 우리 1930년대는 일제강점기의 수탈 정책이 강화된 시기로 자, 많은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주 연해주, 자, 만주 연해주 추운 동네입니다. 살기 진짜 힘든 동네야. 그래서 그러면서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백석은 자, 가족 공동체를 소재로 한 작품을 많이 창작했는데 자, 수라도 그 작품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우리 백석이라는 사람이 일제 강점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거의 대부분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 가족 공동체의 회복으로 봤어요. 자, 그거를 담은 대표작이 우리 수라도 있고요. 남신 의주동 박시봉박 뭐 이런 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면 참 좋고요. 아래 보면요. 이 제목이 수라인 까닭을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자, 보면은 위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자, 일본의 수탈 때문에 자, 우리 민족의 가족 공동체 개념이 공동체가 해체가 된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 비극적 상황을 반영한 게 수라라는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19에 담긴 시인의 소망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자,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에 버리면 자, 이곳에 자,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자, 쉬 만나기나 했으려는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자, 그러니까 어, 물론 자, 이 문밖이라고 하는 곳이 문밖이 자, 춥고 힘든 곳이긴 하지만 자, 가족의 재회가 이루어질 자, 가능성이 존재한 곳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자, 가족 공동체가 이 재회를 통해서 가족의 재회를 통해서 가족 공동체 회복을 자, 소망한 시인의 말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아래는 자, 우리 이게 이제 1936년에 사슴이라는 시집에 실렸는데 자, 우리 시들 인터넷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백석의 시가 향토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보통은 이 백석의 시를 읽으면 되게 구수한 느낌의 되게 정겹고 이런 느낌도 이제 있는 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뒤로 갈수록 일제강점기 1930년대 분위기가 너무 우리 민족을 수탈하고 괴롭히던 시절이라서 점점 시 내용을 보면요, 이 수락 같은 느낌이 좀 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자, 이 뒤의 내용은요, 이제 학습 활동 실제로 우리 다른 부분에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런 파트니까 자, 여기 뒤에는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뭐 내용 같은 경우는 저기 우리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 이런 데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또 앞으로 다시 와서 여기 수라 40페이지죠. 여기다가 우리 이런 것들 주제랑 특징 뭐 이것만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자, 거미 가족을 통해서 자, 해체된 가족 공동체에 대한
슬픔이죠.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 아니면 뭐 가족 공동체 회복에 대한 희망, 소망, 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용한 거 보면 특징에, 자, 시적 대상을, 자, 의인화한 부분이 있죠. 의인화. 자, 여기 3년에, 자, 맨 마지막에 엄마, 누나, 형, 이런 부분 있죠. 그 다음에 1, 2, 3년이 점점 길어지면서, 자, 시적 화자의 정서가, 자, 점층적으로 심화된 부분이 있죠.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것도 뭐 나올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꾸 애들을 문 밖에다 버려버립니다. 쓸어버리고 문 밖으로 버리고 또 문 밖으로, 여기 보면 문 밖으로 버리며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치? 됐어요? 자, 그러니까 반복적인 행위로 시상이 전개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수라, 자, 세 번째죠. 자, 우리 어려운 시라고 생각하면 좀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또 쉬운 그런 시니까, 자, 자습서 평가 문제집에 있는 문제 풀고서 자,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유쌤입니다.